안녕하세요. 기업과 리더십 A26조 24학번 황다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생성형 AI 최대한 활용하기를 주제로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생성형 AI란 유저의 입력을 받아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그 외의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생성형 AI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텍스트, 아트, 사운드가 그것이죠. 텍스트에는 챗GPT가, 아트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등이, 사운드에는 유디오나 수노 AA 등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 잠재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도 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등 앞으로의 생활에서 무시 못할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는 생성형 AI에게 적용된 LLMS나 VLMS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입력으로 대화 시작의 기초나 AI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이 됩니다. 생성형 AI는 이 입력에서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쳐 사용자의 의도에 확률적으로 가장 적합할 답변을 도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입력, 다시 말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입력하느냐에 따라 생성형 AI는 의도에 완전히 벗어난 쓸모없는 결과를 제시할 수도 완벽히 의도에 부합하는 최고의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주변에서 생성형 AI를 쓰는 것을 보다 보면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거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했나 살펴보면 열의 9은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한 것에 해당했습니다. 마치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할지 몰라 핵심 키워드 하나만 냅다 검색한 것 같은 그런 형태였죠. 데이터도 많고 알아서 잘 뽑아내는 똑똑한 AI가 그 정도도 못 알아듣냐? 네, 못 알아듣습니다. AI는 저희의 생각보다 멍청해요. 대체 왜 그런가? 그런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며 그게 왜 잘못된 방법인지와 함께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인스트럭션, 컨텍스트, 인풋 데이터, 아웃풋 인디게이터라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각 요소는 수행할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설명과 행동 지침, 예시, 참조 정보 등 더 나은 답변을 위한 배경 정보, 처리할 문제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 구조,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것이란 바로 이 요소들을 명확하게 입력해주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앞서 봤던 잘못 입력한 프롬프트를 다시 볼까요? 인스트럭션도 없고 컨텍스트도 없습니다. 그나마 인풋 데이터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지만 존재하고 아웃풋 인디게이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없네요. 생성형 AI가 가진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그나마 이 단어를 질문으로 할 맥락을 어떻게든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기에 의도한 결과와는 높은 확률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프롬프트 작성에 있어 주요 기법으로 구조와 명확성, 구체성과 정보, 복잡한 작업 처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아까 전 보았던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작성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유저 프롬프트 작성 전략이야말로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저 프롬프트 작성 전략은 대체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제시한 작성 기법과 유사합니다. 이 전략도 명확성과 구체성, 데이터와 제약사항, 복잡한 작업의 처리라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죠. 프롬프트를 작성함에 있어 유저는 이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정의해 주어야 하고 상세한 맥락, 참조할 배경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줌과 동시에 원하는 출력 형식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프롬프트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한 데이터, 예시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의 제약을 확실히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배경 정보, 즉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와 제약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결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았기에 가장 신경 써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것들만 신경 써 주어도 충분히 잘 입력한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작업이 단순하고 짧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꼬이든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든 다양한 이유로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복잡한 작업의 처리가 중요해집니다. 글을 쓸 때는 자료조사, 개요 작성, 서론, 본론, 결론 작성, 검토의 과정을 거치고
코딩을 할 때는 환경을 설정하고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짠 후 입력, 처리, 출력의 스크립트를 작성, 디버깅하는 과정을 거치죠. 생성형 AI에게도 현재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본래 목적을 그렇게 작은 단계의 단위로 분해 각 단계마다의 지침과 우선순위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사칙연산 프로그램 코딩을 주제로 잘못 입력한 프롬프트와 잘 입력한 프롬프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쓸지도 정하지 않고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와 파이썬을 써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첫 답변에서 나오는 차이가 생각보다 더 명확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간단한 목적이기에 설명드린 모든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차이에서 우리는 전략의 실용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